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밖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아침에 전국이 영하의 날씨예요. 서울이 영하 8도, 지금 낮인데도 영하 3도입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오늘 유튜브를 여는 이유는 건강한 고령에 대비하자, 또 고령을 대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엊그저께죠. 1월 13일 날 65세 이상 우리나라의 그 노인들이 800만 명이 다 된답니다. 800만 명. 65세 이상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질병을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얘기했죠. 그 미국의 암 연구가 윌리엄 리진스키 박사가 뭐라고 했냐? 대부분의 암은 3, 40년 전에 먹은 음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65세 이후에 건강하게 살으려면 3, 40년 전인 20, 30대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65세 이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나옵니다. 어쨌든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10년 전에는 최소한 55세, 65세 기점으로 봤을 때 55세 이전부터는 자신의 건강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고령화 시대, 나이 65세를 넘으면 무엇인가 한두 가지씩의 만성질환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기타 질환 등 무언가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방치해버리면 심각한 대사 이상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부터 이런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는다면 65세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습관을 어떻게 고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음식이 입맛에 잘못 길들여지면 죽을 때까지 그 입맛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중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음식 중독이라고 해요. 음식 중독. 중독성이 강한 음식은 단맛의 설탕이나 그 다음에 흰밀가루, 지방, 그리고 정제염이에요. 단맛은 과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의 맛, 이 자연식은 과식할 수가 없어요. 왜? 음식이 맛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맛이 없는 음식을 찾아 먹는 사람은 6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설탕, 이 정제염인 나트륨, 그 다음에 지방, 흰밀가루가 잘 섞여서 어우러진 이러한 먹을거리, 음식은 우리 몸의 최고의 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보상중추를 자극해서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즐거움과 쾌감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계속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몸은 중독성 음식을 계속 섭취합니다. 반복해서 섭취해서 그것이 반복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런 음식 중독은 우리가 니코틴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3단계를 통해서 중독이 됩니다. 3단계를 통해서. 첫 번째가 갈망입니다. 갈망. 두 번째는 내성. 3단계는 금단의 3단계를 거칩니다. 갈망은 식사 후에도 먹을 게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냉장고를 투적투적 하다가 없으면 어디로 가요? 바로 집 앞에 편의점으로 가는, 이것이 갈망 단계. 요 단계가 지나면 내성이 들어요. 평상시에 도넛을 한 개만 먹어도 되는데 이제 한 개 갖고는 안 됩니다. 두 개, 세 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즉
담배나 알코올 중독과 같습니다. 평상시 알코올 한 잔 먹던 것이 두 잔, 세 잔 먹어도 지금 별로 소식이 잘 오지 않아요. 그죠? 뭐 한두 병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여자분 얘기인데 놀랐어요. 소주를 15병까지 먹는데요.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독이에요. 중독.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달콤한 거 이런 빵 쪼가리 같은 걸 먹지 않으면 불안해요. 불안, 초조, 짜증하고 무력감이 생기고 머리도 아파요. 두통이 생깁니다.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갈망, 내성, 금단의 3단계를 거치는 게 이런 음식 중독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런 게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음식 중독은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필요한 만큼 음식이 들어오면 포만감 신호를 보내서 숟가락을 또는 그만 먹게 하는 몸속 조절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렙틴과 크렐린의 호르몬의 불균형이에요. 렙틴 중지하라는 신호입니다. 인간이 먹었으면 이 포만감 때문에 이제 그만 먹으시오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걸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크렐린은 몸 안에 뭔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좀 먹으시오, 먹어라 크렐린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렐린 호르몬이 분비돼서 식욕을 촉진하는 이러한 호르몬의 이런 조화와 균형, 즉 기량작용이 돼야 됩니다. 많이 먹으면 그만 먹어라, 배고프면 먹어라 해서 기량작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게 바로 콩팥이에요. 신장이에요. 여기 시상하부에서 콩팥에 지시돼서 근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이 렙틴과 크렐린이 제 기능을 못해요. 조화 균형, 즉 먹지 말아야 될 때가 됐는데도 그걸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달고 그 다음에 차갑고 싱겁게 먹으면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음식 중독이 특별한 문제를 안 생기면 괜찮은데 이게 건강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선 첫 번째는 음식 섭취량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면서 체중이 증가한 최종 몸무게가 1kg 늘으면 모세혈관은 500m가 늘어요. 모세혈관 요 굵기는 우리 머리카락의 300분의 2라고 보면 돼요. 그게 500m가 늘어나요. 거기 피를 밀으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고혈압, 당뇨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단순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 내렸다. 그게 당뇨병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는 당뇨병을 부추기고 또 이 혈당이 또 금방 올라왔다 금방 축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바로 배가 고프니까 또 밥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음식 섭취에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내장 비만을 만들고 있어요. 이 내장 비만이 되면 만성염증이 발생하고 대사 이상이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을 발생해서 모든 비용 발생의 원인을 작용된다. 그게 뭐야? 음식 중독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달맛, 그 다음에 밀가루, 그 다음에 이런 정제염, 그 다음에 고수한 지방들 이런 것들이 중독되다 보면 이런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만성염증은 고혈압만 침묵의 살인자가 아니라 만성염증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음식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냐?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실천해? 자연 음식을 먹어서 맛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자연 음식이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하는 음식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채취한 그대로 계절에 생산된 걸 그대로 먹는 거예요. 조리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조리를 최소화한다면 그냥 씻는 정도만 해 먹으라 이 말이야. 정리하면 우리가 음식이 중독되는 과정, 예를 들어서 달콤한 음식을 먹어요. 그럼 뇌의 보상 중추가 자극이 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즐거움과 쾌감을 느껴요. 이것이 뇌에 각인이 되면 더 자극적인 단맛을 찾고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반복적으로 먹어서 내성이 커집니다.
이런 음식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게. 도너스, 케이크, 초콜릿, 햄버거, 치킨, 과일 주스, 탄산음료, 커피, 술, 담배. 다 보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식품 첨가물이잖아요. 전부 다. 자연식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식 중독을 벗어나려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을 즐겨라 이게. 자연식. 그리고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좀 적게,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때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헛헛하니까 매 국수 나버리 밀가루 만든 빵 쪼가리, 뭐 햄버거, 국수, 뭐 그냥 수제비, 칼국수 이빨 먹어져 있는 거야. 배만 나오지. 그게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을 나오게 하는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정크푸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런 음식들을 좀 줄이라 이게. 그리고 자연식을 즐기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65세 이후의 건강을 준비하는 가장 으뜸인 식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후에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어떤 질환도 성인 질환이 없이 건강하게 살려면 30세부터 준비를 하고 최소한 10년 전에 55세 이전부터 자신의 건강에 투자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65세 이후에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어떤 질환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으뜸인 것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 기존에 지금부터 모르고 먹었던 이런 노폐물들을 빨리 배출하자. 그게 부항세례.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으로 빼자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 몸의 건강 원칙, 발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게 두한조결이야. 맨발로 걸어라 이게. 빨래판을 밟아라. 모래를 밟아라. 걸어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할 때 얼마만큼 10년 동안 실천해야 돼요. 55세 이전부터 실천해야 65세 이후부터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어떤 것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고령을 대비하는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2020년 1월 13일 날 65세 이상 노인 우리나라에 800만 명이라는 그 데이터를 보내 깜짝 놀랐어요. 야, 저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 약 먹고 병원 다니고.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자신의 건강과 식습관을 바꿔서 이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젊은이들이 살아가요. 나이 들어서 의료보험 된다고 그냥 하루에 몇 개씩 병원 들락날락하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젊은이들 의료보험만 늘어나요. 그럼 그 아새끼들은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야. 집 못 사요. 의료보험비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씩 한번 내봐. 그것도 또 뭐 세 달 좀 넘기면 뭐 어쩌고 저쩌고 겁주는 문자 나오고 뭐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건강한 고령을 대비한 이러한 준비는 최소 65세를 기점으로 봤을 때 65세에서부터 10년 전인 55세 이전부터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을 먹든지 부항사회를 하든지 맨발로 걸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든지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해야만 65세 이후에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등 어떤 질환도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고령을 대비하자 셋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실천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강조해봤습니다. 지금부터 계획하고 바로 실천하세요. 아셨습니까? 하나라도 실천해서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